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80번째 컨텐츠.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글자가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이런 글자를 우리가 중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속 이렇게 발음을 하죠. 부사로서 자꾸, 잇따라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속속 도착했다, 속속 생기고 있다. 사실 이 부사는 상당히 우리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자와 팔매자가 왜 결합되어 있을까요? 한번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을속으로 되어 있고요. 갑골문이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개패자고요. 위에 있는 것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무언가 조개패를 이렇게 엮는 것일까요? 갑골문만 보고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팔매자 있지 않습니까? 팔매자의 갑골문은 또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로서는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소전체가 유일합니다. 실사 혹은 가는 실멱과 이 팔매자이지만 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글자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을 속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신의 설문회자를 한번 보아야 하겠죠? 허신은 이을 속자를 이을 련자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혹은 만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을 련자 같은 경우는 수레가 줄줄 그죠? 전쟁을 나가거나 하는 수레가 아니면 상인의 수레가 연달아서 계속 그렇죠? 이어진다는 뜻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이을 속자. 이을 속자와 이을 연자를 보시면 또 하나 생각나는 글자가 있죠. 이을 개자입니다. 이거야말로 실에 그렇죠? 실타래를 묶어서 연결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을 솥과 이을 개자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다. 서로 통하는 글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을 속자를 허신은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글자는 형, 모양이니까 뜻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팔매자이니까 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음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이 팔매자가 아니라 팔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이게 팔육자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아까 그 소전체에서 봤던 이 글자도 팔육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발음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팔매보다는 팔육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글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게 이을갱자라고 우리 특급 배정 한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을갱이 아니라 이게 이을속으로도 읽을 수 있고 서로 통한다라고 허신과 그 다음에 서현 그리고 뭐 단옥제 그리고 뭐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장태엄 같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어문회에서는 이것을 이을갱이라고 하지 이을속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자가 옛 글자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을속자의 발음은 사족절이니까 속이다라는 발음이 나온 것을 반절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현과 같은 주석가들은 여기에 주석을 달아서 지금 본인이 사는 그때의 시절에 세속에서는 이것을 발음을 사족절이 아니라 고행절이라고 읽었다. 이건 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행절이면 누가 봐도 갱자죠. 그래서 이 글자를 갱으로 읽을 때도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을 갱자하고도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을 속자와 이을 갱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글자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글자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준사급의 이을 속자입니다. 총 21획이고 당연히 실사 혹은 가는 실멱이라고 불리는 자, 이 부수가
지정되어 있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그래서 21획이 되고요. 이 부분을 넉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어사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속속이라고 했더니 참고 단어의 계속이 나왔고요. 부사로서 자꾸 잇따라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발음은 속속이다. 자, 잘 알고 있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모엽서가 속속 도착하다. 요즘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불법 사례와 편법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찰대에 포위가 증강되고 있다는 정보가 속속 날아들었다. 이렇게 3개의 예문이 검색이 되었고요. 자, 육속이라는 표현도 검색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의외로 묻육자를 써서 끊이지 않고 계속함 이런 뜻이고요. 이 육속에 대해서는 뒤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속, 중국의 쉬쉬, 일본의 조크조크라고 한중의 삼국이 같은 글자를 쓰고 그 용법도 비슷합니다. 다만 글자가 많이 다른데요. 중국에서는 실사를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팔매자를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 가보시면 이 글자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을 독자에도 사실은 쓰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모르면 한자 중에 속자와 그다음에 팔매자와 읽을 독자를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속자 중에 왼쪽에 실사자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팔매자만 이렇게 쓰죠. 실제로 팔매자를 일본에서는 신자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속, 중국어 쉬쉬, 일본의 조크조크가입니다. 아까 우리 육속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여기에 루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묻육자의 관체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리크조크라고 해서 육속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육속이라는 표현이 속속보다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릉, 그죠? 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꼭 산이 아니더라도 구릉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은, 묘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하자면 one after another in a stream 혹은 like mushrooms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속속이란 표현 조선왕조실록에 상당히 자주 검색이 되고요. 예전부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신문에도 일제강점기에 속속,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도 속속이란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80번째 시간에는요. 이을 속자가 2개 결합되어서 속속이라고 읽는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허씨는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았는데 이것을 회의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 과연 판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만 저는 그 명확한 설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신처럼 이것은 형성자다. 대신 이건 86자라고 읽으면 이을 속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진다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